앞으로의 골프 선수 생활을 위해 동호 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뚤어진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유연성을 길러주는 스트레칭을 기본으로 몸의 균형과 위치 감각을 향상시켜주는 운동. 척추 주위 및 앞뒤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등이 처방됐다. 편측 운동을 주로 하시는 골퍼라든지 배드민턴을 즐기시는 분들은 평소에 충분히 주로 사용하지 않는 쪽의 관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충분히 하셔야 되겠고,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충분한 준비 운동과 유연성을 배가시켜주는 그런 운동들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 가지 운동만 지나치게 오래 할 경우 우리 몸은 특정 부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달리기의 경우엔 앞에서 만난 김영하 씨처럼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다. 축구, 농구 등의 강한 점프를 요구하는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관절이 약한 사람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은 무엇일까? 우리는 걷기, 달리기, 점프 세 가지로 나누어 운동 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 정도를 알아봤다. 걸을 때는 자기 체중에 가까운 충격이 가해졌고, 달릴 때는 자기 체중의 2배, 점프 시에는 3배 가까운 충격이 작용했다. 충격이 강할수록 무릎이나 허리 등의 손상을 입을 확률은 높아진다. 이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골밀도가 낮기 때문에 뼈 자체가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이 가해지는 이런 점프나 달리는 거 이런 거는 좀 더 지양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좀 이 과격한 동작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낙동강 하류만큼이나 유명한 철새 도래지가 미국에도 있습니다. 바로 미 동부 로드아일랜드주에 위치한 블락 아일랜드인데요. 철새들이 이 블락 아일랜드를 찾는 이유에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 환경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풍부한 베리 때문이었는데요. 철새들이 장거리 이동을 앞두고 베리를 먹는 데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베리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성분이 그 이유였는데요. 장거리 이동 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철새들은 항산화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6월 열린 2010 보디빌딩 대회. 치열한 지역 예선을 걸쳐 선발된 보디빌딩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건강의 상징이기도 한 크고 우람한 근육과 다부진 몸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다름 아닌 여자 선수들이었다. 체계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남자 못지않은 근육과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이날 가장 많은 플래시를 받았던 보디 피트니스 박수희 선수. 그녀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까? 대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박수희 선수를 다시 만난 곳은 체육관이었다. 2달 앞으로 다가온 한일 보디빌딩 대회 준비로 하루의 절반 이상을 체육관에서 보낸다는 박수희 선수. 다부진 근육과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선 운동에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근육을 키우는 근력 운동과 함께 혈관과 심장을 발달시키는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운동 방법만큼이나 음식을 선택하는 데도 신중을 기한다. 네, 이거는 닭가슴살이랑 바나나랑 물이랑 믹스시킨 거예요. 운동하는 동안에 근육이 손실되고 에너지원을 회복시키는 데는 이게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믹싱된 게 훨씬 더 회복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 중간중간 도시락을 꺼내는 박수희 선수. 강도 높은 운동 뒤에 빠지지 않는 것은 채소와 과일로 이루어진 간식 섭취다.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것도 그 이유지만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섭취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채소와 과일에 다량 함유된 항산화 물질 때문이다. 일본 노인병 연구소에서 이에 관한 실험이 진행됐다. 격렬한 운동과 함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멜론을 섭취할 경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쥐를 통해 관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간과 신장, 근육의 항산화력이 모두 높아진 것이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 이 항산화 물질은 주로 과일과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중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각각 어떤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을까? 항산화력뿐 아니라 콜라겐 형성력도 뛰어난 비타민 C는 레몬, 키위, 토마토에 풍부하다. 그중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에 살짝 볶아서 먹는 것이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아몬드, 땅콩 등 견과류와 가지엔 운동 후 세포의 회복을 돕는 비타민 E가,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배추, 무, 호박,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 당근 역시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기름에 볶아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력이 뛰어나다.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를 위해서 그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먹는 것은 적극 권장할 사항이고요. 브로콜리, 파프리카, 피망, 고추, 오이, 당근, 토마토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섞인 그 야채 과일을 하루에 5접시 이상 먹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 자신의 나이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다. 미국의 스포츠 의학자 케네스 쿠퍼 박사. 국내에도 에어로빅 창시자로 알려졌을 만큼 유산소 운동에 대한 그의 열정은 남다르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동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쿠퍼 박사. 특히 그가 가장 관심을 갖는 건 노화와 함께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40, 50대의 운동법이다. 사람에게 이로운 정도의 운동 수준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저는 80세에 가깝습니다만 아직도 운동을 해요. 대신에 달리지 않고 걷습니다. 빨리 걷는 것은 달리기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부상 확률은 10분의 1로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운동 중 그가 가장 권장하는 것은 바로 걷기다. 누구나 쉽게 하는 걷기지만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지켜야 할 시간과 방법이 있다. 주 3회씩 30분 이내에 3.2km를 걷는 게 좋습니다. 상당히 빠르죠. 천천히 하려면 주 4회 35분 내에 또는 주 5회 40분 내에 3.2km를 걸으면 됩니다. 모두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쿠퍼 에어로빅 센터. 이곳에서는 걷기를 응용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올해 72세의 제인 길버트 씨. 그녀 역시 6년째 이곳에서 자신의 나이와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처방받아 꾸준히 운동하고 있다. 운동 처방사의 지시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며 운동이 진행된다. 실내 운동이 끝나면 산책로에서 본격적인 걷기가 시작된다. 걷기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 30분에 3.2km 정도를 걷는다. 말하는데 숨이 차지 않아요. 이런 걸 원치 않는 거지요. 그렇게 걷고도 숨이 차지 않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